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제 12년 특례의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사실상 연세대학교는 거의 12년 특례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대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영문으로 작성하는 UIC가 있고요. 또 한글로 작성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죠. 오늘은 한글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 또 다음 시간에는 UIC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소개서를 다 완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시작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문항 구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항에서는 학업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항에서는 학과, 전공, 학부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달라. 글자 수 12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활동에 관한 얘기예요. 활동. 그래서 교내 활동, 탐구, 자율, 자치, 진로, 기타. 활동 중에서 그 활동에 대한 동기, 활동에서의 과정, 활동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서 약 800자로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전, 좌절, 실패했었을 때의 경험을 사례,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800자로 작성하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가 사항에서는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작성하십시오. 하지만 선택으로 되어져 있죠. 선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만 작성하고 4번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 선택사항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4번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나는 쓰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7가지의 자기소개서의 유의사항은 뭐냐면 학원에서 실제 저희가 많은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첨삭, 재외국민 전형의 자기소개서 첨삭,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 첨삭, 그리고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자소서 첨삭도 진행하고요. 일반 편입학의 자소서 첨삭도 진행합니다. 결국 매년 많은 양의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었던 점을 이렇게 7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문항별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구조를 설계하자. 근데 저 말이 정말 어려워요. 문항별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표면적 이해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은 삼가하자. 자소서를 쓸 때는 꼭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글을 쓰는 글을 누군가가 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는 자소서를 쓰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와 이유, 그 다음에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학의 입학처, 커리큘럼, 학과 소개, 인재상 이런 거 나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만의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학을 칭송하는 경우가 있죠. 아, 연세대학교는 뭐 전 세계의 뭐 대한민국 최고의 막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늘어놓는 것들은 결국 아부하는 글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쓸 바에는 이 한자 한자를 자신의 우수성과 노력이 강조되도록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대학은
아무리 아부해도 뽑아주지 않아요. 아셨죠? 자, 자기소개서를 쓸 내용이 없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쓸 내용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각이 특별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잘 설계해서 소재를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는 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부모님의 직업 또는 직장,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도성과 독창성이 결여돼 보여요. 부모님이 자소서를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얘기 쓰지 말고, 간단히 말하면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과 활동, 이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 전공 학부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말은 자꾸 동기라는 말을 자꾸 헷갈려요. 지원 동기. 이거 절대로 지원 동기라는 말을 하면 자꾸 학생들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렸었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학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 쓰는 건데, 이런 얘기 쓰는 게 아닙니다. 1번 문항은 뭘 쓰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공, 학부, 내가 지원한 학과, 학부를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노력.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업의 과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서술 과정은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첫 번째는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심에 대해서 적을 거고요. 세 번째는 역격 극복 과정, 네 번째는 성취학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여기서 글이 확대가 되어지면 1200자니까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 바이올로지 과목을 배우면서 어떤 과목에서 흥미를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가 되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흥미가 증대가 되어지면서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지원 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단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1번 문항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소재를 잡아서 썼나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한 학생은 생명과학에 대해서 썼죠. 생명과학 중에서 물질 대사를 배우며 인간의 소화기관과 신진 대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학생은 수학에 대해서 썼죠. 탁자 주위 의자에 앉은 경우의 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탄소와 수소의 결합과 분리 반응식 그림을 교과서에서 설명된 이론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중 박테리아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1번 문항은 뭘 쓰는 거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또는 뭐 수학 이런 교과 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읽어보면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몸을 하나의 작은 공장처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사소해 보이는 반응도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외우기만 했던 부분에 대한 논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효소 부분을 배울 때 효소가 극단의 산성도에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학습의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수소이온은 강한 양전제를 띠므로 극성 분자 간의 결합이 있을 때 극성 분자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 수소이온에 끌리기 때문에 결합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내용들을 중략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화여대는 지금 이화여대네요. 자,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두 번째 문항에서 이렇게 세 개의 활동을 적도로 되어져 있죠. 교내 재학 중 참고한 교내 활동, 자율, 탐구, 진로, 자치활동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선택하여 동기, 활동, 과정,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경험이 지원자 자신 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 개의 활동을 쓰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활동을 가장 위에다가 쓰겠죠. 자, 서술의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쓰냐면 활동의 동기와 계기,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와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왜 했느냐. 왜냐하면 이 활동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활동의 목적과 주제 설정이 나오고 탐구 과정에서의 역경의 극복의 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제시가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성취의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이 서술되는 과정이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많은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 자소서를 읽어보시다 보면 실제 자소를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한 거지 내가 쓴 자소서와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비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쓴 자소서의 내용들 하나의 예시를 보게 되시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락토스 오포론의 전사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학생은 이 활동 중에서 탐구의 활동을 요약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고자 피오리오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카복실산과 알코올을 반응시켜 향을 낼 수 있는 에스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실제 실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박테리아 방어 기제 중 하나의 형질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활동이 그냥 일반 액티비티, 예체능계 활동, 스포츠 활동, 교내 활동이 아니라 학업과 관련된 지원학과와 관련된 심화 탐구 활동이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고요. 박테리아의 방어기제 중 하나인 형질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AP 생물학 시간에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좀 더 정지 화면으로 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서술 과정을 통해서 글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 좌절, 실패를 경험했었을 때의 사례들을 들어 작성해 주십시오.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기를 바라다. 이거 참 어렵죠. 도전, 좌절, 실패의 경험 사례. 그러면 도대체 뭘 쓰라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서 서술하는 내용은 도전, 좌절, 실패라는 말은 교내 활동 중에서 도전이나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의 사례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로 뭐냐면 교내 활동 중에서 내가 교내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교내에서 봉사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교내에서 학교 도우미 역할을 했다. 아니면 친구들과 내가 교내에서 탐구 보고서를 썼다. 친구들과 함께 뭘 했다. 이런 전체적으로 교내에서 일어났었던 활동들 과정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 해소 극복 과정들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고 활동의 동기와 이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력의 과정, 활동 중에 역경 극복, 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내용을 쓰도록 하겠죠. 아래 나와 있는 예시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4번에 나와 있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더군다나 선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써야 돼 라고 했지만 벌써 1번, 2번, 3번 문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을 다 몰아 써버렸기 때문에 쓸 내용이 없어요. 그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4번의 내용은 지원자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십시오라고 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쓰면 좋으냐 하면 첫 번째는 해외 생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해외 생활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었던 일을 써보는 거예요. 특히 그 나라의 사람들 또는 내가 겪었었던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전통 또는 그 나라의 종교 또는 그 나라의 건축 양식 또는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또는 한국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상이한 점이나 유사한 점에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 경험과 가치관의 형성이 내가 지원한 학과와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직장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노력했고 여러 도시에서 생활하며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험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과에 입학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훗날의 도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제가 본 아름다운 하늘이 사라지지 않도록 환경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하이프립에서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 짜는 과정, 이를 통해 글을 완성하는 과정까지를 저와 함께 직접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작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 작성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첨삭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이프립에서는 재외국민 3년, 12년 특례와 관련해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소수 인원에 한하여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진 거, 자,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포함하여 사유서, 각종 서류에 대한 작성, 그 다음에 온라인 업로드, 우편 발송 등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포립에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포립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기소개서 합격생 자소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첨삭